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리는 굿이브닝 주라벨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굿이브닝 주라벨에서는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더불어서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릴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어떻게 도움을 드리느냐? 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당일 장 마감과 시황, 업종 테마를 분석해서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빨간불을 켤 수 있는 방법 제시해 드릴 거고요. 오늘 함께 하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스페셜한 주식증권 교육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종목 상담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오늘 우리 함께 하실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수익의 행복 정말 제대로 만끽하게 해주시는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사실 반도체의 바이블 그리고 별벽이 뚫어막입니다.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하는 종목들에 관련해서 미리미리 선취매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주시는 분인데요. 사실 이번 주에 또 모신 이유는 딱 하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생방송 중에 언급했고 또 주셨던 자료집을 받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풍산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자료집에 실제적으로 주셨던 종목 중에서 지금 딱 두 종목만 한번 뽑아봤는데요. 14% 그리고 24%가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에서 오늘 자침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섹터를 미리미리 우리가 지난주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실적의 이런 종목 그리고 구리 관련주의 풍산까지 내가 왜 이 전문가를 이제 만났을까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함께 하시면서 이 반등의 힘을 몰아서 내 계좌에 빨간불 켜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켰을 때 하단에 보시면 말구름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검색하시면 채팅창이 나오게 되고요. 상단에 보시면 말구름의 플러스 표시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꾹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이라고 써있는 말구름 표시가 보이시고요.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 창이 나오게 됩니다.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 눌러주시고 수익의 행복 박건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짠 하고 우리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 있어요. 만약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 TV 화면에 핸드폰 카메라를 찰칵하고 지금 찍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저희가 QR코드 인증하듯이 바로 저희가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웹페이지 링크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료집에 있었던 종목들이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만큼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확고하게 빨간불 켤 수 있는 종목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전문가님 만나보기 앞서서 오늘 시장 좀 간략하게 흐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나흘 만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에서 조금은 벗어났던 시장입니다. 빨간불을 켜면서 오늘 아주 즐겁게 또 시장이 마감을 했는데요. 자, 누가 뭐래도 그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의 힘으로 오늘 좀 올라오기도 했었고 그간 못 올라왔던 성장주들도 오늘은 상당히 시세를 많이 줬던 시장입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 오늘 대부분 삼성전자도 올라왔고 게다가 반도체 쪽뿐만이 아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9%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특히나 오늘 하루 만에 시총이 5조 원이 넘게 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필두로 2, 3%대씩의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었고요. 아무래도 R&A 우리가 여계 관련주 서린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오늘 흐름세가 좋았기 때문에 의약품 중심으로 코스닥은 오늘 상방을 바라봤고 코스피 쪽에서 오늘 성장주 중심으로 상방을 바라봤던 시작이었습니다. 자, 각각 3153선 그리고 996선, 966선에서 시장을 마감했네요.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은 또 기관 쪽에서 많이 좀 담아준 모습입니다. 개인들 역시나 우리 시장의 하방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4천 원이 넘는 이런 좀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과 외인의 쌍끌이 매수세와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오늘 다 빨간불을 켰고요. 개인들은 오늘 좀 차익 매물이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나왔네요. 자, 각각 3,800억 원이 넘는 이런 매수세, 코스닥 쪽에서는 913억 원의 매도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이슈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슈를 좀 같이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같이 전업종이 다 오르는 시장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더 헷갈리는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 민감주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 그리고 철강 같은 종목들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만 또 반대로 성장주들이 올라갔고 전업종이 골고루 상승했던 지금 이 시장 속에서 성장주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걸까? 이제는 경기 민감주를 또 이제 팔아야 되는 시점일 건가? 상당히
의문이 많으실 겁니다. 자, 여기에 두 번째 1번, 2번 오늘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두 번째로는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굵직한 뉴스 중에 하나가 현대차 그룹주였죠. 자, 미국 쪽에 전기차를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무려 8조 원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미국에 큰 선물을 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현대차 쪽에서는 오늘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만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이쪽 관련주들의 흐름은 상당히 좋았고요. 특히나 K배터리 3사, 뭐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 오늘 빨간불을 켰던 만큼 이제 저가에서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걸지 자동차 전반적으로의 부품 주단까지 오늘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이슈와 더불어서 박건영 전문가님께서 교육까지 준비하셨으니까요. 별명이 뚫어박입니다. 풍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을 미리미리 선침해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니까요. 자, 두말 필요 없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오늘 빨간불을 켜면서 시장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는 좀 안녕하실까요? 못 안녕하시면요. 이 방송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2021년 가장 기대가 되는 1등 전문가로 뽑힌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전문가님은 네. 이 확실히 중요한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변곡점이 나타날 때쯤 가장 시장이 힘들었다가 조금 좋아질 때쯤 늘 타이밍이 기가 막히세요. 가장 중요한 코멘트가 필요할 시점에 늘 나오시거든요. 그만큼 부담감도 좀 상당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익의 행복 박건영 대표입니다. 시장이 변곡점을 계속해서 좀 쓰라리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뭐 민감주냐 소비주냐 가치 판단에 지금 굉장히 혼란이 있는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만의 기준잣대를 분명히 잡고 조금 뚝심 있게 매매를 이어나가시면서 여전히 시장에 좀 견고한 지지성, 밸류에이션은 계속해서 새롭게 리레이팅이 되는 겁니다. 시장은 예를 들어서 뭐 금융 이제 지난 이제 코로나처럼 이제 팬데믹 사태가 또 올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아니면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비체계적 리스크가 항상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좀 난항하는 장세인 만큼 오늘도 좋은 전략과 인사이트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이 짠 하고 나왔다 하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미리 선침해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번 주도 우리 사실상 종목들이 더 많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더불어서 풍산까지 이렇게 좋은 실적주와 갈 수 있는 섹터군에서 미리미리 선침해를 해줬기 때문에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볼 수 있었던 자료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박건영 전문가님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왜 못 들어왔나 혼자 견뎌하지 마시고 또 다음 주 시장 이겨봐야죠. TV 하면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나면 아시다시피 바로 보안 코드 딱 걸어두고 자료집 못 받고요. 시장과 동시에 장중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코멘트 절대 못 듣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들어오셔야만이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아, 너무 일단 다행이에요. 시장이 참 옵션 반길이라는 그
시점을 필두로 네. 늘 오르긴 올랐어요. 우리 과거를 보자면. 그렇죠. 그래도 이번에 상방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조금 더 가깝게 받아들여지는 그렇죠. 것 꽉 같아요. 막혀 있는 시장이 느낌이죠.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동백경화가 오기 딱 일보 네. 직전에서 겨우겨우 살아났다는 느낌이랄까? 바닷가에 빠졌는데 네. 이제 숨을 정말 껄떡껄떡 대기 그 전에 껄떡고개를 조금 넘어가는. 숨통이 튄달까?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주에 시장이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했잖아요. 뭐 코스닥이 장중에 낙폭을 마이너스 2% 가까이 또 연음봉을 한번 쓸어내린 구간에서 또 다시 연음봉이 나올 때 가장 조금 이제 우려됐던 부분은 역시나 인플레이션, I의 공포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가장 크게 상존했던 것 같습니다. 기술주라는 이제 IT, 대한민국의 이제 수출 비중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IT 반도체 업종이 조금 흔들리고 하이닉스가 장중에 급락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이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동학 삼성전자 운동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논란을 빚었던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좀 정리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건데 여전히 조금 실적, 밸류에이션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고평가 논란이 있는 종목들은 그 종목 업종에 대해서 얼마나 시장에서 멀티플을 부여할 것인지 그 업사이드에 대한 심오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 저퍼주라 그러잖아요. 네. 이번에 소비주나 음식료 업종이나 원자재 이쪽이 사실 저퍼주에 속하거든요. 근데 평생 기어가다가 인플레이션 이제 이거 한번 우려 닥치니까 IT 수급 빨아들이면서 걔네들이 이제 퍼프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시장이 좀 이렇게 힘싸움을 계속 좀 균형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마디로 정상적인 유동 IT를 장세다. 팔아 제끼고 그렇죠. 내수주, 소비주, 음식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이제 밥상 쪽으로 이제 그렇죠, 수급이 그렇죠. 쏠렸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아웃퍼펌 이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밥상이 이제 쉽게 한쪽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네, 밥상이 이제 한식만 먹다가 중식으로 이제 살짝 식단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식이 당연히 아프겠죠. 한식을 네. 이제 한식업자를 하시는 이제 좀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서 시장이 조금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참 시장 전망도 기가 막히게 네. 잘하고 사실 반도체 바이블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반도체가 그렇게 떨어지더니 네. 오늘같이 반도체 장비단의 흐름도 좋았고 반도체 네. 무슨 뭐 우리 여기에 관련 정부 정책에 뭐 수혜까지 그렇죠. 나오면서 K반도체 전략도 오늘 나오고.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그때 딱 맞춰서 우리 네. 박건영 전문가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러네요. 이렇게 네. 수익은 타이밍입니다. 내가 정말 돈을 벌고 싶고 우리 주식은요 저가에서 잡는 게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만약 떨어졌다고 해도 내가 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미리 캐치만 할 수 있다면 지금의 이 시장 속에서도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풍산 같은 종목 지난주에 아이고 나는 왜 이걸 못 받았을까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 시장 또 이기실 수 있게 중요한 변곡점 시기에 박건영 전문가님이 짠 하고 주인공처럼 나타나셨으니까요. 두말 필요 없어요. TV 화면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늘도 다양한 선물 다 받아보고 이 기세로 다음 주 시장까지 꼭 이길 수 있게 오늘도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아주 기분이 좋게 일단 또 시작을 해볼게요. 네. 시작에 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또 일주일 만에 또 까먹으셨을까봐 네, 주라주라 자, 주식 주문이요. 라이프 밸런스 NO. 네. 주라주라, 같이 주라주라. 종목 주라. 네.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종목만을 파헤치는 우리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풍산같이 펌핑할 수 있는 종목 준비하셨습니다. 네, 오늘 그 교육 자료에도 있고 아. 중간중간 관심주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도 주라주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어물쩡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화끈하게 이제 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알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힌트가 있고 여전히 제 무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매주 일요일 18시에 단 1분도 늦지 않고 차주 관심주나 제 관심주가 이제 공유가 쉐어가 됩니다. 항상 좋은 정보 이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에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방송도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세요. 우리 박건현 전문가님께서 달라지셨어요. 우리 아이가 바꿔버렸습니다, 달라졌어요처럼 뭔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상당히 네. 많이 하려고 하세요. 그렇죠. 기분이 좋다는 거죠, 그만큼. 그렇죠. 지난주엔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셨거든요. 네. 오늘은 선물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이때가 기회입니다. 네. 한 그렇죠. 10종목 다 뜯어내고 방송 진짜 끝내보도록 10종목이 할게요. 나갈 수도 TV 한번 있거든요. 찰칵하고 네. 찍어주시면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 기분 좋음에 따라서 내 계좌에 불기둥을 그릴 수 있게 오늘도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입니다. 네. 우리 오늘 다크너구리께서 감사합니다. 캬 충성 네. 좋아요. 오늘 충성 한번 해보도록 네.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도록 네. 할게요. 대체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우리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길래 네. 걔네들이
그렇게 오르면 우리도 이렇게 같이 상반돼서 올라가는 것일까?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 시장에 미국 시장을 많이 따라갔던 시장입니다. 네. 처음에 연준에서 이제 옐런 의장의 그런 발언부터 시작을 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고 네.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도 급등을 한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말 돈을 푼 게 또 줄어들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그렇죠. 불안감 때문에 네. 시장은 투심 자체가 위축이 됐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봤었을 때 다음 주 시장 전략 추장창 인플레이션에 왈가왈부했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인플레이션하고 같이 엮어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시장 전략만 짧게? 둘 다 같이 엮어서 한번 같이 말씀해 엮어서요. 주세요. 일단은 제가 보는 기준은 뭐 전전일에 이제 미 노동부에서 CPI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죠. 근데 이제 예상 컨센서스 대비해서 연율 기준으로 4.2%, 전월 MOM 기준으로 0.8% 상회했습니다. 근데 이 상회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자세한 내막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미국 이제 연준에서 전례 없는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올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인플레이션을 가장 볼 때 중요 지표가 수요와 공급의 커브 곡선입니다. 그 커브 곡선이 이격을 넓히면서 올라가면은 즉 다시 말해서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요 폭증으로 올라가는 거는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과거에 이제 원자재 시장 슈퍼 사이클이 나왔었고 인플레이션 시대가 대규모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신흥국, 이머징 마켓이 GDP가 예를 들어 중국 기준으로 2000년대 초반에 연 8%, 10%씩 폭증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근데 네. 지금은 기저효과에 그칠 수도 있는 인플레이션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연준에서 스탠스를 바꾸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하는 월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의 이제 향방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종합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견고함을 다져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 대신 그 수도꼭지 연준에서 이제 다시 푼 돈을 우리가 이제 금리를 인상해 버릴게 회수할게 그거에 대한 월이 걱정이 가장 이제 좀 시장 참여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이고요. 네. 증시가 이제 전례 없이 이제 좀 10년 만에 이제 좀 사이클을 좀 이렇게 타고서 전고점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십거리에 불과하지만 네.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는 매우 중요한 리스크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에 분명하게 산존해 있지만 그쵸.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만큼의 걱정을 할 그렇죠. 시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거기까지 징후는 아직까지는 더 관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그닥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이제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빨라서.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불안감이 갖는 거지. 뭐 연준에서 돈을 빼앗는 거 아니냐. 그나저나 뭐 연준이고 뭐고.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네. 섹터는 뭐예요? 오늘은 이제 내 계좌가 중요하니까. 그 교육 섹터에서 제가 이제 소비주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교육 섹터가 뭐예요? 음식료 업종이거든요. 아, 음식료. 네, 뭐 그쪽으로 이제 밥상에서의 준비를- 쇼티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좋아요. 오늘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한 네. 종목도 한 10개 준비하신 거예요? 아,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다 들어보고 네. 방송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기분 좋으신 것 같으니까 네. 오늘 이 기회를 그렇다고 본사마 하겠습니다. TV 한번 찰칵하고 찍어주시잖아요. 무려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 다음 주 시장 이 기세를 우리가 함께하면서 내 계좌에 불기둥 짠 하고 펼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전문가님. 네. 자, 두 번째 이슈도 일단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을 하기 전에. 자, 우리나라가 미국에 굉장히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네. 자, 현대차가 이제 미국 그렇죠. 쪽에서 전기차를 생산을 한다라는 이슈가 네. 있었어요. 사실 이제 굵직한 뉴스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좋은 게 아니고 미국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 투자 규모 자체가 8조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1, 2조만 있어도 될 것을 두세 배 더 때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때렸죠. 미국한테는 좋고 근데 현대차는 오늘 같은 경우에 많이 안 움직였어요. 네. 전기차, 뭐 2차 전지 이쪽에 우리가 좀 낙수 효과와 더불어서 기대감이 산존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현대기아차, 자동차 이제 좀 저점이다라고 생각하는 네.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동차는 엄연히 4차 산업혁명, 전기차 카테고리입니다. 산업혁명 트렌드를 막아버릴 수는 없어요. 현대기아가 지난 1월에 이제 좀 이슈성 급등으로 엄청난 수급몰이를 하면서 대형주가 장중에 무슨 막 10%, 20% 시간외로 상한가를 가버리고
그런 움직임은 사실상 좀 투기적 수급이 과하게 몰렸을 때 움직임이 나오고 그 이후로 쭉 이제 지겹도록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엄연히 4차 산업혁명 카테고리고 완성차 업체 현대기업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뭐 부품주 하단 밸류에이션을 낙수 효과로 보자면은 뭐 만도나 SL 같은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이 좋아요. 왜 언급을 드렸어요? 만도나 SL 같은 종목은 분명히 좋다. 안 좋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주가는 안 가는 것 뿐이죠. 네. 밸류에이션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주가 안 가는 거에 있어서는 뭐 순환이 이제 시장 순환이 그만큼 좀 교차 순환이 활발하게 돌지 못한다는 좀 반증이기도 하고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인고의 시간은 분명히 가지셔야 좀 큰 수익을 챙길 수 있거든요. 만도가 뭐 장중에 플러스 10%씩 막 신고가 가버리고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현대기아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매수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품주 만도나 SL 같은 종목은 분명히 볼만하다. 그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기아차 같이 대형주 말고 그 아랫단에 있는 그렇죠. 부품단들을 좀 조금 지시하고 변동성을 있네요. 즐기신다면, 네. 뭐 이렇게 조금 이제 그래도 좀 대형주만큼의 그런 좀 잔잔한 변동성은 아니기 때문에 네. SL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V자 반등이 매우 잘 나왔었거든요. 좋아요. 그럼 반도체 부품단에서는 만도와 SL을 좀 주목하라. 자동차 쪽에서는. 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이쪽을 주목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언급을 하는 종목들을 다 픽해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펜 드세요. 펜 드시고 어떤 종목을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오늘 다 알아보고 내가 내 계좌에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말이면 어떻게든 다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TV 하면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단 함께 하실 기회는 지금 이 시청하시는 지금 이 기회밖에 없다. 자료집과 더불어서 종목 선물까지도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만이 받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주들도 오늘 상당히 흐름이 좋았고 네. 사실 조금만 이 3번의 이슈를 하기 이전에 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반도체 바이블이시잖아요. 네.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 네. 오랜만에 반도체 장비단에서 흐름이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IT 그렇죠. 대표주였던 뭐 삼성 SDI부터 시작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 7만 원 떨어졌다가 오늘 8만 원 다시 올라왔고 네. SK 하이닉스도 12만 원대까지 그나마 좀 다시 쫑쫑쫑 올라왔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그러니까 장비단 움직임도 굉장히 그렇죠. 좋았는데 GST 네. 신고가 뚫은 종목 미리미리 언급해 주셨는데 실적이 실적 잘 나왔어요. 좋았고 엄청 주성 잘 나왔어요. 엔지니어링 같이 OLED 네. 관련주들도 오늘 그렇죠. 흐름이 좋았단 말이에요. 네. 다 올랐다고 봐야 돼요. 네. 반도체 어떻게 보세요? 업황 자체에서 추세가 바뀌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면 저는 이제 어떻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네. 사실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난 수익을 요구하는 종목보다는 연애 이제 연수익으로 조금 천천히 이제 배당도 받으면서 끌고 가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소부장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퍼예요, 저퍼. 저퍼라는 것이 PER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PER이 낮다는 것은 밸류에이션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밸류에이션이 좋다는 의미라는 거는 업사이드가 열렸다는 의미겠죠. 예를 들어서 GST 같은 종목이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2, 3% 상회했지만 컨센서스가 이미 신고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걸 맞췄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부장 애들은 이제 전일 이제 정부에서 K반도체 전략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반도체 소부장 사이클이 한번 나왔을 때 PER 상단이 30배까지 그냥 열려버렸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대규모 이제 빅메이커들이 설비 투자를 하면은 반도체 소부장 장비를 다 갖다 쓰고 소재 막 갈 것 더 빨리 갈고 미세 공정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부품을 많이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2017년, 18년도에는 당시 연평균 투자 금액이 24조에서 25조 정도가 됩니다. 에버리지 기준으로. 근데 올해 잡힌 것만 41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밸류에이션이 그냥 너무 좋고 싸다. 최근에 기술주랑 같이 엮어가지고 내려왔는데 사실 뭐 기술주라고 그러니까 약간 그 카테고리가 엮여 있긴 한데 어머니 보면은 성장 주도주입니다. 성장 주도주 저밸류 저평가 종목입니다. 소부장 애들은 아직도 싸다. 결론입니다 이게. 네. 소부장 쪽에서 또 싼 종목이 뭐예요? 뭐 GST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르긴 올랐지만 네. 여전히 신고가를 타겟팅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사이맥스 같은 종목 있잖아요. 웨이퍼 네. 이동 장비를 만든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신고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부합치를 놓고 본다면은 지금 적중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가 뭐 최근에 이제 가치주가 뭐 우리가 방금 이제 밥상을 얘기했는데 네. 걔네들 뭐 이제 가끔 이제 밸류에이션을 판단해 보면은 걔네보다도 싸요. 왜냐면 얘네는 이렇게 실적이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 밸류에이션도 쪽에서는 똑같고. 한마디로 GST만큼 올라갈 수 그렇죠. 있는 업사이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알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제 일단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저희가 픽해볼 쪽을 반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넘어가 그렇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TV하면 종목 많이 들으니까 부담스러우신가요? 생각하고 찍어주시면 무료 노란 톡방 이제 들어오실 피하시네요. 수 있고요.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막, 네. 자, 교육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세 번째, 자,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인플레이션, 네. 이런 물가 상승, 매매는 하고 싶어요. 네. 근데 문제가 그거죠. 너무 비싸요. 비싸죠. 근데 현재 네. 지금 자체에서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게 저평가다, 저PER이다, 네. 너무 많이 떨어졌다, 아직도 올라올 모멘텀이 많다라고 치지만 네. 우리가 최근에 주가만 쭉 나열을 해봤었을 때 올라온 게 그쪽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또 곡물 쪽으로 가서 그래서 우리 밥상에 쇼티지가 나왔고 네. 그래서 오늘 곡물 관련해서 음식료 쪽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온 그 섹터 말고 종목이 뭐가 있을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원자재 쪽 말씀하시는 둘 다요. 물가 상승이고 인플레이션에 수혜주고 그리고 금리 상승에 수혜주고 다 필요해요. 전문가님. 잠시만요. 네. 저는 여전히 제가 자료 여기 풍산을 이제 수익률 리뷰에 있잖아요. 여전히 풍산을 좋게 보고 있고요. 구리 이제 풍산 이제 구리 관련주잖아요. 네. 근데 구리 가격이 10년 신고가를 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구리라는 것은 사실 금속 제품으로서 IT, 전장, 뭐 여러 산업 분야에 다 두루방면하게 다 쓰입니다. 네. 과거에 이제 풍산이라는 회사가 살펴보면은 이제 구리 관련주로 엮여 있지만 지금 구리 쪽에서 이제 쇼티지가 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구리 이제 세계 제일 많이 구리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광산이 있는 칠레에서 최근에 이제 좀 공급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우려가 있고 구리 가격이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감에 있어서 결국에는 경기 사이클 회복, 뭐 건설 자재에도 쓰이고, 뭐 IT 전장에도 쓰이고, 전기차에는 구리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4배에서 6배가 더 들어갑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의 카테고리 친환경 쪽으로도 들어가는 거죠. 이 사이클은 단기적인 사이클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또 실적들도 괜찮고, 원자재로 좀 어느 정도 좀 핵심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네.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시는 분이라면은, 이런 종목은 한번 매매해 볼 수 있겠다. 여전히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풍산 말고요. 풍산 풍산은 말고요? 수익 줬으니까 안 돼요. 이거는 새로운 그런 종목이 것도 있나요? 아니고 굉장히 신선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미리미리 언급했고 이미 자료집에서 받은 종목인데 네. 이것을 줬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시청자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받은 것은 저희가 안 끼겠습니다. 새로운 거 오늘 다 받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TV 한번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기왕이면 돈 벌 수 있는 거 다 받아봐야 됩니다. 이 시간에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2021년 가장 기대가 되는 1등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변곡점 지점에서의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의 코멘트 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구리구리 관련주에서 이제 풍산 더 네. 모멘텀이 있다라고 했는데 네. 교육과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한번 네. 제가 네.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요. 교육 시작하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네,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수익의 행복 박건영 대표입니다. 교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의 개념적 정의를 오늘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나온 민감주가 뭔지 아니면 방어주가 뭔지 도대체 이 개념 정리가 안 되신 주린이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베이직하면서도 알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기 민감주라는 거는 말 그대로 민감하다는 거예요. 경기에 민감하다. 경기에 연동되는 업종, 시크릿컬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IT 반도체나 조선, 자동차, 항공, 해운, 철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에 엄청나게 민감하죠. 예를 들어서 해운, 항공 쪽, 예를 들어서 항공 쪽을 산업을 봅시다. 항공 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례 없는 질병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는 이제 FSC나 LCC, 저가 항공사랑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 항공사 같은 이제 좀 풀서비스 캐리어가 있죠. 그쪽에 이제 좀 산업 구조 개편이 더 빨리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이라는 변수에 의해서 여행을 못 가고 항공 운임료가 계속해서 낮춰지고 항공사들이 계속해서 구조 조정을 하고 이런 좀 전례 없는 좀 그런 시기를 겪고 있다. IT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수출의 20%를 다 차지하고 있는 수출 효자 품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출에 민감하고 경기에 연동되는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IT 반도체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코스피 1등, 2등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겠죠. 민감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방어주가 뭐냐면은 경기에 크게 연동되지 않은 업종입니다. 경기에 크게 연동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뭐 싸다, 뭐 연동되지 않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원래 이익의 함수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익에 대한 성장치가 전망이 돼야 주가가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경기에 크게 연동되지 않고 잔잔한 그런 방어주의 개념은 조금 어떻게 보면 투자 매력도, 주식시장에서는 투자 매력도가 없을 수 있으나 최근에는 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좀 저퍼주라는 좀 그런 밸류 메리트로 좀 부각해가지고 최근에 좀 퍼포먼스가 좀 좋았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도 같이 이제 좀 엮어서 이제 왔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동통신 3사가 뭐가 있습니까? LGU 플러스, SK텔레콤, KT가 있겠죠. 그리고 보험사가 있을 거고, 한국가스공사가 있을 거고, 뭐 철도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이나 여러 철도 관련주들이 있겠죠. 현대로템이나. 그리고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제일제당, 설탕을 만드는 제일제당이 있을 거고, 사이다를 만드는 롯데 칠성 음료가 있을 거고,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죠. 내구재나 소비재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통신을 이렇게 넣어봤어요. KT, 그러니까 이게 관심주가 아닙니다. KT, SK텔레콤, LGU 플러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통 이제 이동통신 3사는 우리가 이제 휴대폰비를 낼 때 그것이 이제 물가에 연동이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죠. 완만한 물가 상승을 원하고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3사가 얘네들이 이제 5G 투자도 하고 그런 것인데 5G 요금제를 갑자기 5G 베이징 요금제가 6만 원인데 6만 원짜리를 그냥 9만 원으로 올릴래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가격 결정권이 없어요. 얘네들은 사실상 정부랑 엄청난 그 부처 간의 협의와 엄청난 논쟁과 싸움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 좀 규제하는 이익을 산업이다. 볼 수 있는 게 좀 제한이 있다. 제한적이죠. 그 대신에 잔잔하잖아요. 네. 휴대폰 요금 계속 내잖아요, 우리. 그리고 보험료 계속 내잖아요. 가스비 안 내다가는 그냥 체불되잖아요. 네. 계속 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경기 민감주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같이 IT 그렇죠. 큰 거, 그리고 시크릿컬 업종들, 굴뚝주라고 하죠. 그렇죠. 오래된 전통적인 산업들 경기 민감주라고 하고, 그렇죠. 경기 방어주는 정말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렇죠. 별로 경기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게 연동되지도 우리가 그냥 많이 먹고 않는 싶고 맛보고 즐기는 그렇죠. 이런 음식료 쪽, 그렇죠. 음식료 이쪽을 때문에 그렇죠. 방어주, 통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쪽가 이제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종목들을 방어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준비한 게 어디 쪽에 민감과 방어주. 좀 기다리세요. 이제 다음 네. PPT에 좀 알겠습니다. 나올 거예요. 네. 자, 그래가지고 네. 국제 이제 밀 가격이 이제 폭등했다. 라면 값도 오르나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소맥 가격이나 대두 가격, 옥수수 가격을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옥수수 가격이 여기 이제 하단 이제 X축이 이제 2021년 03월이죠. 옥수수 값이 폭등한 데에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중국이 미국산 이제 옥수수를 대거 이제 수입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일시적인 건지 계속 유지가 될지 우선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돼지의 개체수, 돼지의 마리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이후 사육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료 수요에 대한 좀 어느 정도 폭증세도 엮여 있다. 세 번째로는 월가에서 이제 옥수수를 포함해서 농산물 선물 가격 가격 제한 폭을 60%까지 늘렸어요. 그럼 투기적 자금까지 같이 몰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원자재, 대두나 옥수수나 원당, 설탕의 그 원재료인 원당의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데, 과연 여기 제목은 그거죠. 밀가루가 가격이 폭등하는데 과연 라면 값도 오를까? 라면 오르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네. 왜냐면은 라면도 아까 말씀드렸던 라면만큼은 오르면 안 됩니다. 그게 이게 절대 라면은 오르면 안 돼요. 왜? 우리 그 오뚜기였나요? 2월에 오뚜기에서 이제 라면 올린다고 해가지고 여론에서 두드러 팼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시위 일어납니다. 그래서 라면 못 올렸어요, 가격을. 그렇죠. 근데 이젠 정말 밀가루가 올라가니까 라면이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격이. 그건 반대일세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근데 라면 값이라는 거는 그 CPI,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라면하고 즉석 햇반이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료, 보험, 가스비 이런 게 다 들어가요. 라면 값을 올려버리면은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서민식품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라면사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발상한 게 이거예요.
아 그러면은 볶음라면 만들고 좀 더 비싼 라면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공화춘 뭐 이런 라면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 준비하시길 라면 관련주예요. 그게 아니고 네. 그럼 뭐예요? 일단은 좀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종목이 너무 궁금해요, 전문가님. 우선은 라면 관련주는 아니에요. 라면은 이제 아. 정부에서 좀 굉장히 예민해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가격을 쉽게 이제 기업에서 가격 결정권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불닭 뭐 이런 거 많이 내가지고 좀 프리미엄 라면으로 좀 어느 정도 정당화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게 라면이고요. 신라면이나 뭐 진라면 같은 가격은 함부로 올릴 수가 없어요. 자, 다음. 음식료 업종은 대표적인 경기방어주에 속한다. 그리고 원재료에 대한 가격 상승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변수가 많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방금 이제 라면사를 예를 들었지만 설탕을 만드는 CJ제일제당의 원재료인 당을 이제 한번 봅시다. 원재료에 대한 가격이 오르면은 당연히 기업이 원재료를 비싸게 사와야 되고 그만큼 이익 마진성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가격 상승이 오면은 기업의 이익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듯해요. 원재료에 대한 가격이 상승이 올라가면 얘네들도 알아서 그냥 유통가를 올려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익성이 올라갈 것이다. 점프업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좀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좀 그 형성된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이 뭐 농산물이나 뭐 대두 가격이 다 오르긴 했어요. 근데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좀 어느 정도 음식료 업종에서 분명히 순환 사이클이 돌 수는 있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가격을 올릴 거라는 그 기대감이 그 컨센서스가 분명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익의 함수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선반영한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살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당구장 이거 땡땡하고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우리가 먹는 뭐 요플레 뭐 두부, 콩, 뭐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여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아나운서님 여기 종목이 있어요. 기다리시던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한 5종목을 추려봤고요. 롯데칠성은 예를 들어서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칠성사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고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우유와 유음료. 얘는 이제 바나나 우유, 뭐 딸기 우유, 뭐 여러 가지 뭐 메론맛 우유도 있죠. 그리고 이제 유음료라고 한다면은 그 요플레에 대한 이제 뭐 그런 거를 생산을 합니다. 근데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플레를 한 개 먹는 사람이 갑자기 2개로 소비를 늘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잘 팔려가지고 너무 호조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요플레가 되게 매출이 폭증한다거나 성장이 좀 제한적이란 말입니다. 바나나 우유도 뭐 제품 라인업을 넓히면서 여러 가지 맛 우유가 생겼지만 그래가지고 빙그레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그나마 이제 제일제당 정도로 저는 좀 그나마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일제당. 밀가루하고 식용유를 만드는 그 원재료가 이제 대두이기 때문에 대두 가격이 이제 최근에 이제 폭등하고 있잖아요. 얘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조금 이제 원래도 얘네가 밸류에이션이 괜찮거든요. 하도 안 가다가 드디어 이번에 한번 기회를 한번 줘가지고 상단 도약을 한번 한 흐름인데 좀 무겁더라도 이런 애들이 분명히 좀 매수하기에는 합리적 이유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뭐 오리온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정 뭐예요? 그 땡땡 파이. 초코파이겠죠. 그래서 뭐 초코파이를 만드는 업체이고 CJ 프레스웨이는 뭐 이런 거를 하는 업체이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를 뽑자면은 제일제당 정도를 그나마 좀 괜찮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잠시만요 이거. 자, 이거 사연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 애청자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방송에서 꼭 낭독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열혈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 이제 시청자 중에 대표 시청자님께서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님 꼭 읽어주세요. 제 사전에 손절매란 없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40%가 넘는 땡땡땡 종목을 5년째 들고 있습니다. 너무 슬프지만 종목의 선택에 있어서 앞으로는 손절 확률이 낮은 웰빙한 종목으로 꼭 성공 투자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를 잘 표현한 사진을 업로드 해드릴게요 하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라벨인 만큼 손절 안 할 종목을 주라라고 주셨네요. 오늘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서 종목을 5개를 우리 열혈 시청자의 이런 성원과 맞게 이 파이팅이 5 같이 종목을 있었기 주셨네요. 때문에 벌써 지금 4-5 종목을 말했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개미를 잘 표현을 해주셨어요. 개미 사진을 잘. 손절매란 없다가 이게 우측 더듬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렇게 사랑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씩 사연도 읽어드리고 있으니까요.
TV 한번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렇게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은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지금 음식료 관련해서 5종목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더불어서 이게 끝이 아니고 자료집이라든지 어떨 때 어떤 단가에 들어가야 되는지 실시간 장치를 계속적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지금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방송 끝나면 저희 보안 코드 딱 걸어두고 저희끼리밖에 이제 또 수익의 기쁨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참여하셔서 다음 주 시장 이기실 수 있게 그 어떤 전문가님보다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 시장에도 이기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일단 1등을 뽑아주셨어요. 네. 저는 제가 질문한 거 아니면 그 네. 종목은 치지 않습니다. 네. 자, 1등 종문가 빼고 1등 종목 CJ 제일제당을 뽑아주셨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일단 무거워요, 이 종목은. 그렇죠. 이 종목을 그리고 대표주예요. 음식료에 관련해서 이제 CJ 그룹주 관련해서도 제일제당 그렇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롯데칠성과 빙그레 오리온 그리고 CJ 프레시웨이 중에 여기서 가장 좀 단가가 좀 낮고 한마디로 우리 음식료로는 좀 해자스러운 종목이 또 뭐가 있어요? 저는 프레시웨이를 또 2등 CJ 정도로. 그룹주를 사랑하시나 봐요. 그건 아닌데 네. 얘네가 이제 급식하고 엮여 있어가지고 모멘텀이 굉장히 우리 좋아요. 아이들, 네. 그렇죠. 이쪽 이제 식자재 유통하고 푸드 서비스 매출비가 한 80% 저역되고 급식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개요 서머리를 조금 드리니까 이제 좀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말에 자료집은 나가나요? 항상 코피 터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맨날 나가요, 맨날. 매주 나가요, 매주. 매주 나갑니까? 그럼 이번 매주 나갔나요? 왜 저는 못 받았죠? 아, 네. 어. 그 시간을 항상 약속을 안 지키셔서 그래요. 저는 항상 그럼 이번 주 아무쪼록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좀 코피를 이제 막으면서 네. 자, 쌍코피 시청자분들 터져가면서 TV 한번 만듭니다.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들어오세요. 무료 노란톡방에서 자료집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이런 풍산 같은 종목도요. 자료집에서 주신 겁니다. 오늘 이런 자료집까지 다 받아보고 방송 끝내보도록 할 테니까요. 나도 이렇게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 다음 주에 내 계좌된 이렇게 빨간불을 켤 수 있을까 궁금하시고 걱정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2021년 가장 기대가 되는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어요. TV 한번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저희 무료 노란톡 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야만이 이러한 자료집 다 확보해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료에서 일단 CJ 그룹주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네. 또 뽑아주셨고 만족스러우시죠? 네.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일단 그러시대요? 음식료만 오늘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사실 섹터별로 다 필요해요. 우리가 음식료 쪽에서 한두 개 들어간다고 해도 네. 다른 데에서 뭐 포트폴리오를 뭐 놀고 먹고 우리 할 수 있는 종목은 또 필요한 거잖아요. 네. 한두 개 갖고 주식할 거 아니잖아요. 네. 캠핑을 가야 되는 포트폴리오를 원하시는 왜냐하면 거군요. 지금 시점이 딱 기회예요. 네. 같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저점에서 축축할 수 있는 갑자기 종목을 진지하시니까. 가지고 있어야 네. 우리가 수익의 극대화를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극대화. 수익의 기회를 볼 수가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음식료 이외에도 보복 소비의 꽃이라고 볼 수 소비. 있는 내수주, 네. 뭐 화장품 이쪽에서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제 2차 전지와 전기차 쪽은 얘기를 안 해주셨거든요. 네. IT 대표주까지 포함해서 일단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가장 이 종목군들 오늘 DIC, 뭐 NS, 뭐 네. 동화기업, 대주 전자재료, 네. 상하프론테크 다 5% 넘게 급등한 종목들이거든요. 네. 2차 전지와 전기차, 미래차 쪽에서의 또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뭘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여전히 2차 전지는 소재에 대한 멀티플이 계속해서 상존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기업이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뭐 자료집으로 넣어드렸는데 여전히 볼거리가 많은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고퍼주라고 논란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좀 꺾이고 갭 자리를 또 시장 조정에 의해서 같이 보정을 해버렸는데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 종목들은 제가 지난해에도 한 4만 원대에서 매매를 계속해서 이어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좀 포트폴리오에 없는 종목인데 여전히 여기가 이제 뭐 고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섣불리 판단하실 게 아니고 산업의 성장 사이클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추세적으로 쭉쭉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이제 실적이 쇼크가 나오거나 2차 전지 쪽에 악재가 나오면은 굉장히 좀 더딘 흐름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 2차 전지를 말씀 주셔서 저는 여전히 소재를 좀 탑픽으로 보고 있고.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여기
우리 그 아까 사연에서 절대 손절은 없다. 네. 내 주식 인생에서 절대 손절은 없다. 네. 저도 동감하는. 네. 저 사실 같은 이 생각이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포스코 쪽을 미리미리 언급해서 수익을 많이 주셨었어요. 네. 미리 생방송 중에 언급하기도 그렇죠. 했었고 이번 주 시장에서 포스코 엠텍, 포스코 ICT, 뭐 웰크론 한텍, 포스코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오늘이야 좀 떨어졌지만 네. 철강주들 진짜 기가 막히게 잘 갔잖아요. 그렇죠. 경기 민감주 지금 안 들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사실상 지금 뼈 때릴 정도로 아프실 그렇죠. 거예요. 아예 한 종목도 안 들고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네. 철강과 조선과 해운 다 좋은데 일단 너무 많이 올랐고 이 중에서도 굳이 들어가자면 굳이. 어떤 섹터로 들어가야 될까요, 정관님? 그렇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년 신고가를 넘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한번 그러니까 주도 사이클을 놓치다 보면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이제 철강이 엄청나게 잘 나갔던 시대가 이 구간이었죠. 2010년도 부근. 이후 그냥 암흑기를 엄청나게 거치다가 이번에 이렇게 그냥 8년 신고가를 정말 가볍게 단번에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아직도 좋고 좀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좀 환경적인 문제도 대두됐고 그리고 좀 그 여전히 이제 좀 투심도 많이 개선되고 철강주들이 퍼포먼이 굉장히 강했는데 철강하고 조선 물어봐 주신다면은 저는 여전히 조선이지만 조선 쪽에서도 이제 좀 기자재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자재. 네. 조선 기자재. 왜냐면은 조선사들 이제 빅메이커 조선사들은 예를 들어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이런 데들은 네. 아직까지는 좀 재무가 좀 찝찝하거든요. 과거부터 이제 한 4, 5년 전부터 조선주 사이클 나온다 그랬는데 항상 실망시켰던 섹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주 시크릿컬로 같이 올라오는 거에 있어서 함부로 따라가다가는 또 역배열을 맞고 뭐 조선주 또 실적 잘 안 나와버리면은 다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전문가님의 이 투자 성향이 네. 성향과 그리고 사실상 정말 수익을 많이 잘 내주시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전문가님 보면 대장주보다는 대장주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그렇죠. 종목군들을 상당히 좋아해요. 대장주들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낙수 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지금 주린이 분들도 많으실 거고 삼성전자가 일단 8만 원대로 어제 좀 살짝 내려왔어요. 네. 그리고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20% 정도 떨어졌고 삼성전기도 고점에서 20% 그렇죠. 정도 다 떨어졌고 LG화학 다 그래요. 네. 오늘 조금 올라온 거지. 그렇죠. 근데 오는 게 월가에서는 아니죠. 20%라는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10% 정도는 떨어질 고점 수 대비. 있다는데 20%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뭐 주가가 떨어질 때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럼 네. 내 몸에 동맥경화가 시작이 됐다 또 하고 동맥경화인가요? 막 너무 네. 놀라는 거죠. 네. 삼성전자 이렇게 떨어지고 나는 막 10만 원에 샀는데 막 미치겠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이라도 일단 어느 정도 그래도 털 건 털고 다시 삼성전자나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장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 뭐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은 다 털어버리면은 좀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좀 적당히 좀 먼지 정도는 좀 한 번씩 이렇게 먼지 청소기 이렇게 조금씩 내 포트를 한 번씩 조사를 해보고 대형주의 비중이 너무 쏠려 있다면은 여전히 분산을 해주셔야 되고요. IT라고 제가 IT를 항상 뭐 굉장히 좀 정직한 섹터고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IT 업종이 좀 너무 많이 비중이 편중되신 분들 더군다나 이제 현대기아를 포함해서 삼성전자, LG화학, 뭐 배터리셀 3사, SDI 이런 종목들은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분명히 균형적인 분배가 필요해 보여요. 네. 지금 아예 가슴 아프게 전량 손전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못 가는 거에 있어서 조금 속이 쓰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여전히 그 비중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드릴게요. 비중이 조금 중요하다. 그렇죠. 대형주 비중이 중요하다. 대형주는 비중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로는 내가 다 알려주마. 이런 네. 말씀으로 좀 받아들여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섹터에 갈 수 있는 종목이 내가 알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식은 저가에서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제 아무리 삼성전자 좋은 종목 잡아도 고점에서 잡으면 그냥 큰일 나는 겁니다. 절대 내 인생에 내 주식 인생에 손절은 없어야 되는 거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고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돈 벌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박건영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다음 주 시장 꼭 이기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TV 화면 착각하고 찍어주시면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주말에 저희가 자료집까지 나간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런 선물까지 다 받아가시면서 다음 주 시장 또 이기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방송 끝나면 보안 코드 딱 걸어둔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네, 오늘은 이제 좀
아예 포기를 하고 오다 보니까 주라주라해서 다 줬더니 마음이 굉장히 편안한 좀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애청자분들 사연을 보내주신 땡땡와우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웰빙하시고 좋은 전략과 인사이트로 항상 정직하게 수익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포기는 없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 포기는 없고 자료질 선물까지 다 받아보시고 네. 시장 이기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오후 5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